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최근 어떤 분께서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보해 주셨는데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식용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하루에 한 번쯤은 섭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식용유를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떤 그 자료를 보면, 프탈레이트, 식용유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식용유에서 소위 발암물질이라 불리는 프탈레이트가 검출이 돼서 논란이 됐다. 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저한테 이것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그 소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논란의 근원지를 보니까 가장 유명한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최근에 돌아다닌 내용들 보면 2020년 자료고요.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고 하는 저널인데 또 나름 유명한 저널입니다. 실제 유명한 저널이고 거기에 이제 차이나 중국이랑 이제 싱가포르 학자들이 이제 정리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런 정리하는 논문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논문들을 이제 정리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논문에서 이제 그 식용유 우리가 먹는 식용유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식용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탈레이트 뭔가 위험 물질이 얼만큼 나오는지 등을 연구한 논문들을 이 논문에서, 이 리뷰 논문에서 전체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개의 식용유, 특히 여러 종류,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9개의 식용유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한 결과를 이제 정리한 건데, 실제로 그 정리된 걸 보시면, 프탈레이트들이 이제 검출 다 됐습니다. 일단 프탈레이트 종류는 검출된 건 7개입니다. 7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끝에 보면 다 P가 붙습니다. P. 이 P가 바로 EP입니다. EP. 결국 프탈레이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프탈레이트 종류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실험 결과 다양한 이런 식용유에서 실제로 이런 수치들이 프탈레이트가 실제로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출이 된 거예요. ppm 수준이긴 하지만 역시 검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출이 됐다는 거죠. 프탈레이트 독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생식, 발달 및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치 이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죠. 그냥 발암물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안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그동안 프탈레이트, 이 발암물질은 도대체 어디에 그동안 쓰였을까요? 아마 대충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플라스틱이 보통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첨가제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순히 그런 완제품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곳은 우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처음부터 플라스틱 그 모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틀에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틀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틀에다가. 그러니까 가수제를 넣고 그 유연성이 증가하면 틀에다 넣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붕어빵 같은 틀에다 넣고 나중에 가수제만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수제는 다 기본적으로 다 빼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 용이성을 위해서 가수제는 산업 현장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어떤 물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탈레이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랩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그 PVC 계열의 랩에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거의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셔도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가정용 랩은 거의 이제 폴리에틸렌 계열이 많아요. 폴리에틸렌 계열. 거기에는 가수제를 안 씁니다. 근데 걱정하셔도 되는데 여전히 어떤 일반 음식점에서는 일부 음식점에서는 이런 PVC 계열의 랩을 지금도 씁니다. 써서 이런 포장 용기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뜨거운 거가 랩에 닿는 일은 좀 그런 음식은 좀 배달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가정용에서는 걱정하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이런 프탈레이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랩 외에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대체 왜 식용유에서 검출이 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식용유에서는 검출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식용유 자체가 이미 부드러운데 그죠? 액체류고 걔를 더 부드럽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검출이 됐다면 이유는 이걸 것이다. 바로 용기. 바로 그 해외나 우리나라나 이런 식용유는 보통 이런 PET라고 하죠.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예요. PET. 이 PET에서 가소제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아마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PET라는 게 PET가 약간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소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가소제 쓰지 않습니다. PET 성질 자체가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셔도 되고요. 요새 나오는 페트에는 제가 다 실험도 해봤습니다. 다 여러 개의 제품 가지고 실험 다 해봤는데 가소제는 나오지 않고요. 쓸 이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로 흔히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 나오는 많이 받는 제 질문이 그러면 기름 그 자체, 그러니까 식용유 이 기름 자체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올리브든 뭐 해바라기 씨든 뭐 참깨든 이런 어떤 그 자체 성분 내에 그 물질 내에 프탈레이트 성분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을 주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그럴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정말 제로입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올리브 자체에서 이런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록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다 하더라도 검출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그럼 검출이 뭐냐 이거예요. 그 페트병도 아니고 그 성분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검출이 됐냐 이거죠. 제가 추정하건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바로 PVC 플라스틱 파이프를 꼭 기억하세요. PVC 플라스틱 파이프는 여러분들 그 상하수도관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그 식용유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제조 공정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식용유 같은 게 생산이 되고 또 어디서 이렇게 짜내고 아무튼 생산해서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동하는 그런 공정 과정에서 이런 PVC 관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쓰이거든요. 이 PVC 플라스틱 파이프라는 게 굉장히 아주 내구성도 좋고 내화성도 좋아서 굉장히 또 값도 싸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PVC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수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수제를 넣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프탈레이트 가수제를 쓰면 유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PVC에는 가수제를 일부러 넣습니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만약에 식용유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서서히 프탈레이트가 빠져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생산 공정 과정 내에 고무 패킹 같은 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무 패킹에도 가수제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식용유가 계속 닿다 보면 서서히 프탈레이트 성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연구 자료에서 식용유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식용유에서 발암물질, 그러니까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느냐? 해외 사례에서는 검출된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 논문 잘못된 거 아니고요. 잘 정리된 논문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 사례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안심해도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국내 사례가 없다는 거는 검증 실험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출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아직 별도로 식용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용유 내에 여러 가지 위험 물질들은 관리하는 게 있는데 프탈레이트 성분 자체는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해요. 당연히 관리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나올 리가 없으니까. 페트병에서는 원래 가수제가 나올 리가 없고 식용유, 기름 자체에서 나올 일이 없으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해외 자료들 통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식약처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죠. 저도 그래서 한 몇 개는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용유 한 제품 2개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식용유를 다 제가 검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한 2개에서 안 나왔다는 것 뿐이지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향후에 신문 기사에서
뭐 이런 게 검출됐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당하지 마시고요. 예, 당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식용유 관련된 업체분들은 제 생각인데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그 회사 그 제조 설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PVC 관이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곳이 있다면 그걸 다 이 기회에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 겉면에 라벨에다가 뭐 프탈레이트 미검출 뭐 실험해 보신 다음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혹시라도 이런 걸 사용하신 회사가 있다면 이 기회를 토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미검출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더 신뢰해서 사용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식용유 관련된 주제를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은 관심 가져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